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검찰 정상화 법안이 70년 만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검찰개혁은 왜 하는 거냐?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꼭 알아야만 하는 진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소 독점권과 수사 독점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독점이라는 말은 죄가 있든 없든 검찰만 유일하게 기소와 수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설마 검찰이 죄가 있는데도 기소를 안 하고 또 없는 죄를 만드는 수사를 해왔을까 궁금해 하십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벌인 수많은 정치적 타사를 잊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 수사 도중 목숨을 끊은 국민이 무려 83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검사는 처벌은커녕 아무 일 없다는 듯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무자비하고 냉정한 검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만 유독 관대합니다. 일반 국민 범죄 기소율이 40%인데 검사 범죄 기소율은 0.13%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국민 100명이 범죄를 저지르면 40명이 재판을 받지만 검사는 1,000명이 범죄를 저질러야 겨우 1명이 재판을 받습니다. 설령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 변호사가 됩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한 특수부 검사들은 전관예우로 수십억, 수백억을 축제하며 부정한 법조 카르텔을 만들고 경제를 좀먹어 왔습니다. 어느 기업인의 말씀입니다. 사업하는데 최대 리스크는 검찰이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 수십 수백억을 전관 변호사 사는데 써야 한다는 게 상식이다. 검찰개혁은 기업 입장에서 최고의 규제 완화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5월 이내에 출범시키겠습니다. 한국형 FBI의 조속한 설치로 전문 수사 역량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서두르겠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국민이 검찰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특권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처음 검찰 정상화 입법에 합의했던 이유도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찢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삼권 분립 정신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검사도, 정치인도, 재벌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검찰 정상화,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해 국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충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특권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짓눌러 왔던 코로나의 긴 그림자가 물러나고 있습니다. 700여일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역시 2급으로 하향됐습니다. 어제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교정엔 학생들의 웃음이 다시 넘쳐납니다. 영업시간 걱정 없는 사장님들 얼굴에도 행복한 구슬땀이 흐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가족의 생계를 내놓으셨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아픈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명감으로 현장을 헌신적으로 지켜온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묵묵히 사회를 떠받쳐온 필수 노동자와 소방, 경찰 공무원, 역사는 여러분을 대한민국을 지킨 주인공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방심하지 않고 완전한 코로나 극복의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상 회복은 가까워졌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큰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대선 당시 여야는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국민은 초당적인 공약에 많은 기대와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50조 원 수준의 추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 한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법도 신속히 개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채무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피해 회복,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지방정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자체는 방역과 민생 최전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킨 핵심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도입 31년째를 맞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습니다. 지역의 자율과 책임이 보다 확대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의 발판이었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갖고 온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는 민주당의 발자취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생명을 건 단식투쟁으로 사멸된 지방자치를 34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씨앗을 뿌린 행정중심 도시와 혁신도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과 재정분권 확대, 지역균형 뉴딜,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도 지난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의 지평이 넓어진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소중한 결실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난달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이 마중물을 부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타 면제 역시 확정됐습니다. 2029년까지 신공항이 완공되도록 조기 착공과 행정 절차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종가이자 원조입니다. 전국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외형적, 제도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돈과 사람,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추월했습니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105개 지자체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30년 안에 42%의 지역 도시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능한 풀뿌리 일꾼들과 함께 주민 맞춤형 정책으로 지방 분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청년, 지역경제 혁신의 3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첫째로 주거안정 울타리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주거 약자인 청년을 위해 월세 지원과 세액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목돈이 부족한 2030 세대의 맞춤형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늘리고 1세대 1주택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금 부담도 덜겠습니다. 6070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고령 친화형 주택 보급을 늘리겠습니다. 둘째로 청년에게 더 나은 내일을 제공하겠습니다. 기본 종잣돈 모으기는 청년들에게 제일 시급한 현안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기본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이 5년 동안 5천만 원의 기본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돕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에 힘찬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기 위해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으로 지역별 초광역 메가시티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청사진인 지역균형 뉴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주일 후면 윤석열 정권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원내 제1당으로서 차기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권의 실패는 국가의 불행으로 귀결되고 모든 고통은 결국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변혁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 회복, 불안한 국제정세, 닥쳐오는 기후위기와 거세지는 디지털 혁명의 물결까지.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위기 극복 논의보다는 집무실 이전과 초호화 취임식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한마디 의논도,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는 졸속 집무실 이전 강행으로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고 국론은 분열됐습니다. 혈세가 수천억 들어갈지 수조 원 들어갈지 당선인은 또 인수위도 국민의힘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과 용산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합니다. 당선인 출근 행차에 교통지옥이 될 서울교통도 무대책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데 국민도 없고 감동도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인사참사 수준입니다. 후보자들 대부분이 찬스, 특권, 불법 의혹을 받으며 평생 호의호식해오던 분들입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마음대로 압수하던 검찰총장 윤석열의 잣대대로라면 내각 인사명단이 아니라 수사 소환명단이라 불러도 될 지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허공에 어퍼컷을 날리며 약속했던 공정과 정의, 국민 통합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선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 공약 역시 폐기됐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약속도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떴다방 수준이었습니다.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대선 공약의 40%가 파기됐습니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알면서 했다면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럴 거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민생은 국정 좌표에서 사라지고 여기에도 윤핵관, 저기에도 윤핵관, 윤핵관들의 전성시대를 예고하는 포스터만 난무합니다.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사무실보다, 대통령이 살 집보다 부디 국민을 우선 생각해 주십시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51.4%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 통합과 협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덕수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제2의 정호영을 막기 위해 전국 의대 편입, 의전원 입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승자 독식의 대결 정치, 대립과 혐오의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여성 청년 30%를 공천했고 청년 후보자 경선 기탁금도 감면했습니다. 첫 출마자 지원단 또한 구성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는 즉시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 분권 확대를 헌법에 담겠습니다. 21세기 제7공화국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과 함께 해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곧 종료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명실상부한 선도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과 8대 무역 강국 등극, 국방력 세계 6위 달성,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에 이어 UN 무역개발기구 창설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국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부족으로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지는 못했지만 국회 제1당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원칙 있는 대안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쉼없이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